안녕하세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의 군비 증강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부채 한도를 완화하며 군비를 예외로 인정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와 재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의 지원 감소가 계기가 됐으며 독일 경제 활성화를 노린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메르츠 총리의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메르츠는 연정 파트너와 협의해 군과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한다. 유럽의 군비 증강으로 방산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제공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이며 자주국방 실현이 목표다. 하지만 엔진은 미국산 F-414에 의존합니다. 엔진 국산화 없이는 성능 업그레이드가 어렵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시급한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 첨단기술사업위원회가 개최됐고 항공엔진 개발 계획이 확정됐다. 목표는 기존 엔진을 뛰어넘는 성능입니다. F-414에만 7,700파운드 추력을 넘어선다. 16,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KF-21에 한국형 제트 엔진을 장착하며 2025년 시험 비행을 준비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가 협력에 나섰습니다. 비행 테스트 합의가 완료됐으며 국산 엔진 개발이 순조롭다. 국방과학연구소도 기술 공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항공 엔진 분야를 선도하며 세계 3대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22,000파운드 터보팬 엔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램제트 기술로 슈퍼크루즈가 가능해지고 출력과 연비가 향상됐다. 에어로 유나이티드는 한국의 기술력을 조명했습니다. 티타늄 블레이드와 바이패스 비율을 확보했으며 미국 엔지니어들도 감탄했다. 2004년부터 제트 엔진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2017년 가시적 성과를 거뒀고 랭제트는 초음속 순항을 특징으로 한다. 별도의 압축기 없이 작동합니다. 2018년 본격 테스트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기술 이전이 완료됐다. KF-21은 코브라 기동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동체 안정성이 입증됐고 3만 파운드급 엔진도 개발 중이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KF-21은 몇 년 만에 완성됐으며 다른 국가와 비교해 속도가 빠르다. 엔진 탑재 테스트도 순조롭습니다. F-414를 대체할 제트 엔진이 개발됐고 제너럴 일렉트릭도 협력을 제안한다. 한화는 17조 원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4대 엔진 기업으로 도약했으며 롤스로이스와 GE가 기술을 인정한다. 1979년부터 가스터빈을 다뤘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 없이 성공했고 1만 대 이상을 생산했다. 공군과 헬기 엔진 국산화도 진행 중입니다. 육해군 무기 체계에도 적용되며 록히드 마틴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의 독자 개발이 위협적입니다. 과거 록히드는 한국과 협력했으나 이제 영향력이 줄어든다. 미국은 부품 제공을 꺼려왔습니다. KF-21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미국 무기 의존도가 낮아졌다. 미국은 판매 실적 감소를 우려합니다. 한국의 선언이 불편한 상황이며 외부 압박을 극복했다. 미국의 실패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터보팬 제트 엔진 기술을 확보했으며 F-35와 경쟁할 수준이다. 미국 정책 변화에 대비합니다. 수출 제약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부품 공급 제한은 치명적이다.
F-35도 결함 문제가 있습니다. 국산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일본은 무리한 국산화로 실패했다. 비용만 증가하고 진전이 없습니다. 중국도 W-15 엔진 성능이 떨어지고 내구성 문제가 심각하다. 고급 합금 소재가 부족합니다. 기술력이 20년 뒤처졌으며 중국 내부도 한계를 인정한다. 한국은 단계적 접근을 택했습니다. 세계 시장 우위를 위해 필수적이고 록히드 마틴과 경쟁한다. KF-21 완전 국산화가 목표입니다. 방산 역량이 최정상에 오르며 AI와 스텔스 기술도 병행된다. 30조 원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과거 불가능해 보였던 국산화가 2025년 현실이 됐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업이 순항합니다.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됐고 터키의 칸 전투기는 사기로 드러났다. 2024년 시험 비행 후 지연됐습니다. 터키 국민들이 실망했으며 정치적 쇼로 비판받는다. KF-21은 매달 시제기를 제작합니다. 해외 관심이 증가하고 말레이시아가 KF-21을 검토한다. Su-57과 경쟁 중입니다. Su-57은 성숙되지 않았으며 대량 생산에 실패했다. 러시아는 제재로 약화됐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고민하는 이유고 KF-21이 유력하다. 소련 전투기를 압도합니다. 1985년엔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 현실이다. 항공 엔진 개발에 도전합니다. 하나와 두산이 주도하며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기술이다. 한국이 주역으로 떠오릅니다. 나토 동맹국들 미 F-35 도입 재검토 미국 신뢰성 흔들려 캐나다와 포르투갈이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재검토하며 유럽산 대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공약을 약화시키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미국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현지 시각 포춘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2023년 체결한 88대의 F-35 전투기 도입 계약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13억 달러, 약 1조 9천억 원 규모다.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캐나다 C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른 전투기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캐나다에서 조립 가능성이 있는 전투기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캐나다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심지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폭탄 발언을 내놓은 이후 본격화됐다. 캐나다 정부 대변인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F-35 계약이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계약 조건이 캐나다와 캐나다군의 최선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르투갈 역시 F-35 도입을 신중하게 재검토 중이다. 포르투갈 공군은 F-35를 추천했지만 누누 멜로 국방부 장관은 스페인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의 나토 내 입장과 국제적 전략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며 동맹국의 예측 가능성은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태도 변화가 전투기 운용과 유지보수 지원, 부품 접근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포르투갈 국방부는 아직 F-35 도입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산 대안을 포함한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문제 삼으며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검토할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최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원국들이 돈을 내지 않는다면 방어해줄 이유가 없다며 나토의 집단 방위 원칙, 5조 조항에 대한 이견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유럽연합은 미국 없이 독자적인 방위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러시아에 대한 유화적 태도를 보이면서 유럽 내 안보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편 F-35는 미국 국방부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 사업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F-35를 비판하며 무인 항공기, 드론, 보다 열등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은 포춘과 인터뷰에서 F-35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전투기이며 21세기 안보와 동맹 억지력의 핵심기라며 신뢰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포춘에 따르면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로 인해 동맹국들은 전투기 구매 전략을 다시 고려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나토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3. 진주시 초소형 위성 제인주스트-1B 발사 성공. 경남 진주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한 초소형 위성 제인지오세트-1B, 진주세론-B, 가 15일 오후 3시 39분, 현지 시각 14일 오후 11시 3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으며 초기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제인지오세트-1B는 발사 약 54분 후 고도 520km 지점에서 펠콘 9 로켓에서 정상적으로 사출됐으며 이후 약 5시간 20분 후인 오후 10시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 부품시험센터와 첫 교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위성의 상태는 양호하며 자세 안정화도 확인됐다. 이번에 발사된 제인주스트-1B는 3대의 카메라를 장착한 EU 크기의 큐브 위성으로 임무 수행 준비를 마친 후 정상 운용 모드로 전환해 지구 사진 촬영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위성은 약 3개월간 운용될 예정이다. 진주시는 2019년부터 K태, 경상국립대학교와 함께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인증 모델과 발사 모델을 개발하고 경상국립대 석박사 과정에 우주 전문 인력 양성을 진행해왔다. 앞서 개발한 제인지우스트-1, 진주세론은 2023년 11월 12일 발사됐으나 최종 사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기존 설계도를 활용해 제인주스트-1B를 재제작하고 궤도 진입의 제도 전에 이번 발사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시는 이번 위성 발사를 계기로 뉴스페이스 시대의 부가가치가 높은 다운스트림, 위성 활용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국내 주요 위성 활용 기관과 함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위성 활용 전문 자문위원 협의체 세미나를 개최해왔으며 이번 제인주스트-1B 발사를 기념해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경남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위성 정보를 활용한 행정 지원 시스템을 공모 발굴하고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경남도, 사천시와 공동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첨단 위성 활용 기술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후속 사업으로는 경남도, 케느, 경상국립대와 함께 6유급 초소형 위성 제인주스트-2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위성은 해수온 및 해색 탐지 센서를 탑재해 경남 연근에 감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 발사 후 1년간 운용될 계획이다. 진주시는 부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사업을 통해 우주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케이텔 우주부품시험센터의 기반 시설을 경남 우주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로 이전하는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 1,554억 원이 투입되며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제인주스트-1B의 발사 성공은 진주시가 우주항공산업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성 활용 다운스트림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위성제조 기반인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사업과 연계해 우주항공도시 건설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